비트코인과 금 중에서 현 시점,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결국의 승자는 금이 될 것이다. 가장 빛을 보는 자산이 바로 금이기 때문이에요. 금이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거나 이 거품이 꺼질지도 모릅니다. 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 말씀에 다 지금 귀가 팔랑팔랑 거리고 있어요. 장르 가머니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투자 시장을 보면 그야말로 시계제로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정말 이것 때문에 밤잠을 아예 설치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 투자 대상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딱 두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부를 상징해왔던 금이냐, 아니면 21세기 디지털 황금 비트코인이냐. 한 차례 큰 폭락을 겪었던 비트코인은 전쟁이 터졌지만 추가 급락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통적 안전자산인 금은 전쟁 리스크에 오히려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과연 금과 비트코인 둘 중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질문에 해답을 얻고자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금투자 전문가 조교원 스테커스 대표, 또 가상자산 전문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금 중에서 향후 5년을 볼 때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금이죠.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에요. 자, 먼저 조교원 대표님부터 왜 이 전통의 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지난 한 4, 5년을 두고 보면 금도 많이 올랐지만 비트코인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막 다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자산들의 가치가 다 같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이 어디로 몰리냐면 희소한 자원 아니면 성장성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뛰어난 성과가 나올 몇몇 주식으로만 다 돈이 몰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다양한 자산들이 가격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도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이제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실업률도 오르고 있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고 있고 경기 선행 지표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은 다른 자산들도 이제 어떤 이제 유동성 그런 공급의 환경 속에서 오를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의 승자는 금이 될 것이다. 특히 비트코인은 주식과 상관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금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비트코인이 주식과 상관성이 높다. 사실 지금 주식에서 거품론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조견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전 좀 약간 설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김동환 대표님, 왜 비트코인을 택하셨을까요? 금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상승률이 7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어우, 그건 진짜 75%는 많네요. 역사적으로 좀 이례적인 상승률이라고 입을 모아서 다들 얘기할 정도로 높은 상승률이고 이 덕을 많은 분들이 봤죠. 네. 근데 이게 이례적이라는 거는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에셋의 가격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50% 이상, 50% 언저리까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다시 회복을 하기만 해도 100%의 상승 효과가 생기는 거죠. 지금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겠네요. 저희한테 물어보는 건 지금 뭐 사요? 인 거니까. 네. 이제 몇 달 전에 한번 은이 하루에 30% 떨어진 확 낮아졌죠. 적이 있습니다. 그날 금은 비교적 좀 낮은 낙폭을 기록했지만 11% 정도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에 금이 11% 떨어진 사례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만큼 금이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게 언제 조정을 받거나 이 거품이 꺼질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투자하기에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좋은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중동 전쟁이 터지자마자 금이 순간 급반등을 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한번 찍기도 했거든요. 역시 금하면 안전자산이다라는 말을 이번에도 좀 체감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세 가지를 떠올려요. 첫 번째, 변동성이 작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예금처럼 보호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 때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이 셋은 다 각각 다른 안전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기 때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은 달러고요. 그다음에 예금처럼 보호되는 건 당연히 그런 채권과 같은 상품들입니다. 금은 그럼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냐면 변동성이 낮기는 하지만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신뢰가 흔들리는 시기 때 가장 빛을 보는 자산이 바로 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시기가 아닐 때는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금을 쥐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고 이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기엔 금이 원래 보통은 10년의 시간 동안 정말 격렬하게 오른다.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할 만큼 원래 격렬하게 오르는 자산이 금이다.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면 이례적일 수 있지만 원래 그런 이례적인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아주 조금 다른데 달라요? 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금은 아주 간단하게 언제 올라가냐면 미국이 일을 못하면 올라가요. 미국이 일을 못하면요? 미국은 이제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상태가 좀 이상해. 요즘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네. 금이라는 거는 실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네. 네. 금이 잘해가지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금은 가만히 있는데 그 밖의 요소들이 못하니까 금이 상대적으로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비해서 네. 트럼프 정부에서. 그러면 이 트럼프 정부의 기조나 트럼프 정부의 어떤 이 행동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김동완 대표님,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10월에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진짜 며칠 사이에 막 수천만 원을 잃었다는 이런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안감 때문인지 이게 언젠가는 오를 거다라는 믿음조차 이제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장세는 거품인데 왜 거품이냐면 비트코인, 나스닥, 금,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평상시에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에셋들이에요. 독립적으로. 예, 근데 이 나스닥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주식 가격 올라가면 금 가격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따라서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요즘 반복돼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10월 달 정도에 비트코인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업계 내부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이 청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좀 유난히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유동성 관점에서 봐야 된다. 지금 에셋의 특징 그리고 자산의 특징대로 원래는 그 결대로 따라가던 가격이 지금은 그냥 유동성에 흔들려서 거기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이제 거품이 비트코인은 비교적 일찍 꺼진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꺼진 거고. 먼저 거품이 꺼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하라면 비트코인을 사야 네. 그게 본전까지 회복을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거다. 와, 전 두 분 말씀에 다 지금 귀가 팔랑팔랑 거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미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요동치고 있는 이 금, 은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올해는 정말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특히 하방도 꽤나 크게 열려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더 긴 호흡에서 바라보고 모아간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개인 투자자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 경제가 이제 불안해지면서 다 같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뭔가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할 때 금 가격은 국제 시세는 20% 정도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IMF 때 환율 어땠죠?
폭등했죠. 거의 2.5배 정도 폭등을 했었고요. 근데 금 가격은 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 국내 금 가격은 크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기는 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포트폴리오의 보호 관점에서도 금을 지금 투자해 놓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죠. 금 살 때도 달러 기준으로 사게 되는 거군요. 그쵸, 저희가. 네, 맞아요. 와, 오늘 금과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김동완 대표님, 네. 자, 한때 12만 달러를 넘었던 정말 진짜 막 한 개에 막 몇 억 가까이 되고 그랬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는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생각하는 믿고 있는 게 이제 4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4년 주기설. 네, 비트코인 가격이 4년 주기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사이클대로 움직인다. 이 4년이 왜 4년이냐면 비트코인의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공급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거의 숫자로 치면 한 4년마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4년 주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이번에도 4년 주기처럼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계산을 했을 때의 가격 지지선이 어디냐면 지지선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55,000달러 선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44,000달러 선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이기라는 보장은 없지만 네, 이 지지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 있는 모든 하우스가 올해 전망을 상반기는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오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 하반기로 갈수록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물건을 세상에 더 많이 풀기 시작할 건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제 현금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를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많이 풀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로 코인을 살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전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게 올해 1월 버전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3월이잖아요. 네. 3월 버전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발행이 되느냐, 그러니까 발행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있어서 조금 후퇴했어요, 예상이. 아, 좀 늦어지고 있군요. 예, 생각보다 많이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전망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연초에는 16만 달러를 예상하던 하우스들이 지금 뭐 13만, 10만까지도 지금 상승폭을 낮추고 있는 약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왜 그러면 속도가 늦춰지냐? 트럼프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라는 이벤트가 미국에서 있고 여기서 이제 패배하게 될 경우에 빠르게 레임덕이 올 텐데 이런 굉장히 가상자산이랑 1도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슈가 실제로는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투자를 막 하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정말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우리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 둘, 셋! 10달러. 저는 5달러입니다. 자, 오늘 생각이 달라 해서 두 분의 생각 상당히 비슷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열한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